그 사람들이 다 춤맞추고 쳐다보니까 놀래가지고 바늘을 내려놨는데 꽝 소리하면서 또 음악이 나가니까 지배인이 야 너 내려와 빨리 그러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쫓겨났어요. (1982년도부터) 시작했죠. 고등학교 2학년 때 이제 제가 보이스카우트를 했는데 전주 송광사라는 곳에서 자원봉사를 갔다가 끝나고 난 다음에 보이스카우트 선배님들 중에서 대학생들이 있었어요. 그 형들이 지금으로 얘기하면 뒤풀이 같은 거 끝나고 뒤풀이를 데리고 왔는데 나이트클럽을 데리고 왔어요. 저희들 데리고 저하고 제 친구하고. 그래서 형들 따라서 갔다가 그 나이트클럽에서 나오는 음악하고 DJ를 보고서 제가 큰 충격을 받았죠. 나는 저걸 해야 되겠다. 저 DJ를 해야 되겠다. 그때 마음의 결심을 하고 고3 때 집을 나와서 공부를 안 하고 저는 그때부터 DJ를 시작했습니다. 그때 그 떨리는 가슴 떨림을 잊지를 못하고 지금도 항상 가슴 떨리는 일을 하고 싶어 합니다. 제가 가슴이 떨리지 않으면은 뭐 아무리 돈을 많이 버는 길이라도 저는 선택을 하지 않고 제가 가슴 떨리는 일만 하게 되는 것 같아요. 집을 나올 때 영등포 시장에서 버스를 타고 내렸는데 호주머니에 500원짜리 하나 있었어요. 아, 이 500원을 가지고 내 인생을 시작을 해야겠다. 그 영등포 시장 근처에 나이트클럽을 배회하다가 금마차라는 조그만 캬바레 겸 나이트클럽에 공고가 하나 붙어 있었어요. DJ 구함. 쪽지를 상가 앞에 붙여놨는데 밤 9시 정도에 무작정 갔죠. 오디션 보러 왔다고 얘기를 했어요. 무대로 한번 올라가라 그러더라고요. 지금 하라고. 근데 무대에 DJ는 없고 음악은 나오는데 몇 사람이서 이렇게 춤을 추고 있었어요. 그런데 정말 아무런 경험이 없었거든요. 그냥 DJ를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만 가지고. 그럼 올라갔는데 떨리는데 두려운 거는 턴테이블에다가 LP판을 올려놓고 음악을 틀어야 되는데 앞이 안 보여서 지금 나가고 있는 음악의 바늘을 들었어요. 그 음악이 툭 끊기더라고요. 그 사람들이 다 춤맞추고 쳐다보니까 놀래가지고 바늘을 내려놨는데 꽝 소리하면서 또 음악이 나가니까 지배인이 야 너 내려와 빨리 그러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쫓겨났어요. 그때 처음으로 얻은 교훈이 아 돌아가고 있는 LP판은 건드리면 안 되겠구나. 그게 처음 일생일 때 이제 DJ 하면서 교훈이었죠. 다른 클럽들을 배회하면서 DJ들 하는 거를 이렇게 봤어요. 거기에서 이제 알게 된 DJ 선배가 있었는데 그 선배들을 따라다녔죠. 그 형들이 영등포 시장 안에 조그만 여인숙에서 5명이 자는데 그 양말을 제가 이제 다 빨았죠. 그리고 형들한테 이제 귀동냥으로 얘기 듣고 형들 하는 거 가서 보고 그리고 한 일주일인가 있다가 그 금마차를 또 갔어요. 오디션을 또 보겠다고. 야 너 지난번에 너 걔 아니야 너. 근데 이번에는 처음으로 제이갈스 밴드의 컴백이라는 노래를 제가 틀었어요. 틀고 춤만 추다 내려왔어요. 멘트는 못하고. 그렇게 시작을 했어요. 시작을 하다가 그 영등포 시장, 영등포 로타리 그 동네에서 제일 잘하는 DJ가 깐돌이 형이라고 있었어요. 그 깐돌이 형이 보조가 좀 필요했어요. 그 당시에. 그래서 자기를 따라다니라고 그러더라고요. 그 깐돌이 형을 따라서 이제 몇 달 다녔죠. 그 형 하는 거를 똑같이 흉내를 냈어요. 그 형한테 이제 많이 배웠죠. 그러면서 이제 DJ의 노하우를 6개월 정도 굉장히 빨리 배웠던 것 같아요. 그 당시에는 테헤란로가 거의 허허벌판이었는데 거기에 영화배우 김출연 씨가 스크린 스테이지라는 나이트클럽을 오픈하셨어요. 거기에 깐돌이 형이 메인으로 들어가고 제가 이제 보조로 들어갔죠. 이제 깐돌이 형은 손님이 많을 때 메인 피크타임 때 일을 했고 저는 초저녁에 사람이 없을 때 DJ를 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김출연 씨가 저를 불러요. 너하고 깐돌이하고 일하는 게 플레이가 똑같은데 깐돌이를 그만두게 할 테니까 네가 해라.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깐돌이 형한테 했어요. 그 다음 주에 야 우리 나가자 같이 나가자 해서 깐돌이 형하고 저하고 둘이 같이 나왔어요. 그 가게를. 저는 이제 의리를 지킬 수밖에 없었으니까. 그리고 간 데가 세터데이라는 곳. 한 달 정도 있으니까 지배인이 똑같이 저한테 또 얘기를 해요. 야 깐돌이하고 너하고 플레이가 똑같은데 깐돌이를 그만두게 할 테니까 네가 해라. 깐돌이 형이 나는 갈 데가 많으니까 그럼 네가 여기 가게를 지켜라. 제가 DJ 한 지 한 8개월, 9개월 만에 메인 DJ가 됐어요. 그 세터데이에.
하루 일당을 6천 원을 받았어요. 청계천 가서 백판을 사기 시작했어요. 돈을 버는 족족 판을 계속 샀어요. 원판도 사고 돈을 모아서. 그러다 보니까 세터데이에서는 저를 자르면은 판을 다 들고 가니까 저를 자를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. 군대 가기 전까지 84년 6월 달까지 그 가게 문 닫을 때까지 있었죠. 그 가게에서 DJ의 노하우, DJ 음악을 굉장히 많이 공부를 했어요. 그 당시에 88년도 올림픽이 열릴 때 국가에서 그 외국 선수들을 위해 선수촌 안에 디스코텍을 차리자. 외국 선수들을 즐겁게 해주자. DJ들 중에서 잘하는 DJ 몇 명을 선출한다. 공식적인 건 아니었던 것 같고 김광환 선배님께서 그 일을 맡으신 것 같아요. DJ 한용진 씨가 저희에게 연락이 왔죠. 그래서 저희 일하고 있는 클럽에 김광환 씨랑 한용진 씨랑 와서 보고 그런 걸 하는데 여기 합류하지 않겠느냐. 저희들은 그때 일이 많아서 업소를 3군데를 그만둬야 됐어요. 그거를 2달 동안 하는데. 그래도 우리가 하는 이런 거 해서 나라에 애국하는 일이라면 뭐 그 당시에 어렸지만 그래도 이거 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해서 하게 됐죠. 그래서 하게 됐죠.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오래된 얘기라서 선수들이 와서 춤을 추고 놀고 그랬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음악적인 차이가 있었던 것 같아요. 우리들이 트는 음악하고 외국 선수들이 즐기고 싶어 했던 음악하고는 좀 다르다.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조금 했던 것 같아요. 얘네들은 이런 음악이 안 맞나? 왜냐면 우리는 그 당시에는 롤라장 뭐 그런 유로 댄스만 틀었으니까. 그런데 거기에는 세계 각지에서 온 선수들이니까 음악적으로 잘 안 맞는 친구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. 이 음악 뭐지? 이런 거. 우리들도 딴 생각이 있었어요. 88 올림픽 공식 DJ니까 이제 페이스가 나와서 그 선수들을 자유롭게 왕래하잖아요. 음악을 틀기보다는 가서 외국 선수들하고 배지 바꾸는 거. 이태원에 가서 티셔츠 사가지고 외국 선수들하고 맨날 그거 바꿔. 음악 트는 건 뒷전이고 그거 하러 맨날 다녔어요. 가요계의 영향력은 어마어마하다고 생각을 해요. 실제로 DJ들이 진출을 안 했으면은 지금처럼 이렇게 우리나라의 댄스 음악이 결코 빛을 발하지 못했다고 생각을 해요. 그 당시에 그게 초석이 됐죠. DJ들이 대거 들어와서 댄스 뮤직 하는데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끼쳤다고 생각을 해요.